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 역사의 신종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첫 시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통방통 우리 역사는 역사통일운동을 벌려나가는 남부역사문화교류협회에서 준비한 방송입니다. 신종훈의 통일방송, 통일로 가는 우리 역사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이 함께 걸어온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큰 장애물이 되어 왔던 역사학의 분단 장벽을 걷어치우고 통일사학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민족의 첫 국가로 성립된 나라를 뭐라고 배웁니까? 고조선이죠. 그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무덤이 1993년 평양에서 발굴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연대 측정을 통해서 단군의 유골이 약 5,000년 전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당연히 북의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혔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남쪽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남북 역사학의 교류와 소통이 단절된 분단사학의 단면이죠. 남쪽에는 잊혀진 고구려의 다서당이 더 있다? 북에는 통일신라가 없다? 저희 방송에서는 북의 역사학을 있는 그대로 소개함으로써 역사통일의 기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북의 역사학이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신통방통 우리 역사의 첫 번째 큰 주제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역사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고구려 하면 광활한 만주벌판, 중국도 두려워한 계마무사 부대, 호쾌한 역사,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만큼 고구려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북에서도 고구려에 대해서는 단군조선으로부터 이어지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로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한때 북방에 잘 나가던 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의 중세 봉건국가라고 봅니다. 민족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침공했을 때 만약에 고구려가 없었다면 결여의 맥이 끊길 수밖에 없었겠죠. 나아가 민족의 고토를 수복하고 삼국통일 대업의 실현을 중심적인 국가 사상으로 둔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구려의 첫 아이템으로 주몽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남쪽에서는 주몽에 대해서 활 잘 쏘는 고구려의 건국시조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이 인기를 끌기도 했죠. 북에서도 특히나 주몽을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하면서 유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소설이나 장편 역사 만화 영화의 소재 같은 것들로 활용되기도 하죠. 주몽아, 난 네가 아버지의 목소리요, 결의를 위한 어려운 길에 한몸에 되는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바라는 길이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 대한 무서운 복수로 된단다. 주몽이 단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 사회적 계급 모순의 격화 같은 당시 내외의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결의의 통합을 이끌면서 옛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간 선구자라는 평가입니다. 주몽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아버지 해모수와 어머니 유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아버지는 없고 부여라는 나라의 왕궁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신분적으로 부여의 왕자도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하게 태어나고 7살 나이부터 스스로 활을 만들어서 백발백중할 정도로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데, 당시 부여에는 대소태자를 비롯한 기존의 기득권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부여 내부 권력 관계에서 주몽은 눈의 가시가 되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주몽은 탄생 자체가 부여와 같이 오랫동안 정체된 국가의 체제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주몽은 부여 왕실과 혈연적으로 관계도 없는데 왜 부여 왕실에서 태어났을까요?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몽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몽 설화와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광개토 왕릉비인데요. 앞으로도 광개토 왕릉비는 저희 방송에서 참고사항으로 자주 언급될 예정입니다. 큰 돌판에 한정된 내용으로 기록하려니까 생략된 기록도 많지만, 광개토 왕릉비가 전승 기록이 아니라 당대 고구려인들의 직접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에 관한 제1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광개토 왕릉비에는 주몽에 대해서 천재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이삼국집, 제왕운기 같은 기록에서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처음에는 건국시조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신비화하기 위해 주몽의 아버지를 곧 천재라고 표현했는데 하느님이란 뜻이죠. 이후에 세월이 가면서 후대에서 이 과정에 대한 합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주몽의 아버지를 해모수라는 인간의 형상으로 보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백의 딸이라는 어머니 유아에 대한 정황은 비교적 더 명확한 편입니다. 하백은 물을 관장하는 신이지만 기록에 공통적으로 청하라는 지역명이 함께 등장해요. 지금의 압록강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아의 집안은 부여의 이웃 지역인 압록강 유역의 유력한 지방 세력가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해모수에 대한 내용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유아와 통정한 후에 정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견제하는 하백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북에서는 해모수가 백두산 인근의 유력가로서 뿔뿔이 흩어졌던 결례를 규합하고 부여를 위협할 정도의 영웅으로 성장한 인물로 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주몽의 부모는 부여 왕실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왕족 또는 귀족이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모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는 주몽을 잉태한 유아를 부여 왕실에서 보살펴주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주몽은 부여 왕궁에서 사실상 왕자의 신분에 준하는 대접을 받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굴러온 돌 신세를 피할 수는 없었죠. 결국 말똥을 푸고 말을 강목하는 마부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신분상으로는 귀족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천민들과 어울리면서 말똥을 푸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자신이 부여 금화왕의 아들인 줄로 알고 성장했을 텐데 그러한 주몽이 받았을 실망감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몽은 마부 생활 과정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노예 계급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주몽이 제3자의 존재를 통해서 큰 뜻을 품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혼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사상이 생겨나긴 어려운 일이니까요. 실제 북에서는 소설 같은 작품을 통해서 스승이라는 존재가 주몽으로 하여금 결의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자각하도록 도움을 줬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몽에게 이 시기는 일종의 각성의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몽은 이 시기 일생일대의 첫 번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관우, 장비, 조은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듯이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를 만나 동지가 됩니다. 이들은 낡은 기존 사회를 깨부수고 새 세상을 개척해 나가자는 응대한 뜻을 나누게 됩니다. 결국 주몽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동지들과 함께 수시로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 주몽의 부여 탈출은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 운명의 셈이죠. 하지만 주몽이 이후 행보를 보면 단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몽은 부여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제사, 무골, 묵거 같은 인재들을 영입합니다. 이들은 하층민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고구려 창업 과정에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몽은 망명 과정에서도 자신의 꿈과 포부를 기층 민중들에게 제시하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나갑니다. 주몽에게는 이 시기가 그저 고난이 아니라 민중이 요구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데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주몽은 졸본천 서쪽 언덕에 자신의 세력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자, 방금 전 지도에서도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려입니다. 여러분, 구려라는 나라는 남쪽 역사학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남쪽에서는 마치 주몽이 주인도 없는 땅에서 갑자기 깃발 꽂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한 듯이 그려지는데요. 그런 기반에서 대체 어느 세월에 강대한 고구려라는 나라가 형성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북에서는 바로 구려라는 나라의 존재로 설명합니다. 주몽이 거점을 마련한 곳은 바로 구려의 게르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몽은 이곳의 귀족 세력인 연타발과 그의 딸인 소선호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몽의 일생일대의 두 번째 만남에 해당합니다. 소선호는 부여 금화왕의 아버지 헤부르의 서손 우태의 처였는데 우태가 죽고 홀로 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몽을 만난 귀인은 그의 꿈과 이상의 감명을 받아서 결혼을 합니다. 소선호, 나와 함께 불행을 이겨내고 과로볼 일도세우기요. 이 서선호, 대인님의 그 뜻을 따르겠소이다. 소선호, 대인님, 그리고 소선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의 활동을 뒷바라지하게 되죠. 주몽에게 이 만남이 중요한 더 큰 이유는 외지인 출신의 주몽이 소선호를 만난 인연으로 구려국 정계에 정식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도 그 사회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혈연 관계를 맺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죠. 특히 게르부의 대표자, 즉 대인 직책을 갖고 있던 연타발이 자신의 사위인 주몽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 주몽은 구려국의 정치적 거물이 됩니다. 게르부 대표로서 구려국 국정회의 체계인 오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형식으로 보면 오늘날의 국무회의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2-3년 만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당시 구려국의 정세적 조건이 주몽에게 유리하게 조성됩니다. 구려국 북부 지역에서는 말갈족의 노략질로 민심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국경의 개념이 오늘날과 같이 명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유목민족들이 걸핏하면 고을을 약탈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 시조선에 이르기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주몽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일거에 이 말갈족 부락을 평정해버린 겁니다. 주몽의 군사작전이 구려국의 민심을 사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던 아니든 주몽은 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구려국의 최고 유력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주몽은 파죽지세로 상승합니다. 당시 구려국은 내부적 계급 모순 심화와 중앙 권력 약화로 말기작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들은 없고 딸만 있었던 구려국 왕은 주몽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면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려 왕은 자신의 딸을 주몽에게 시집 보냅니다. 구려 왕은 얼마 안 가서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위인 주몽은 그 뒤를 이어서 구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주몽은 곧바로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고 드디어 동아시아 최초의 중세 봉건 국가 시대를 열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탄생입니다. 북에서는 이 시기를 기원전 277년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주몽은 구려국의 고대 노예제적 국가체계를 허물고 고구려를 급속히 중세 봉건 국가로 개조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려라는 기반을 배제하고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몽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활동을 통해서 남쪽에서는 고구려의 오타 정도로 치부되어 왔던 구려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동아시아 최초의 중세 봉건 국가였다는 것. 주몽은 고구려를 통해서 시종일관 낡은 사회를 혁파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지향했다는 이야기를 스치듯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눈치채셨나요? 고구려의 건국연대를 언급했는데요. 북에서 주장하는 기원전 277년 고구려의 건국 시기는 당시 고조선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입이 떡 벌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을까? 주몽이 꿈꾼 새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